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정수기물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제가 실리카인데 결국은 실리카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차인데요. 일단 실리카란 무엇인지 이렇게 목차대로 쭉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실리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건 간단히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실리카란 것이. 그다음에 이제 실리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째로 이제 뼈를 강화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칼슘 섭취도 괜찮고 마그네슘 섭취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실리카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 실리카가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을 몸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사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만약에 실리카가 결핍이 되어 있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이런 뼈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리카를 먹어주게 된다면 이제 다시 건강한 뼈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콜라겐 합성 및 흡수에 대한 건데요. 어, 일단 요새는 또 건강에 많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피부 미용에는 특히나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콜라겐들을 많이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리카가 결핍이 되어 있다면 실리카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콜라겐을 제대로 흡수하고 합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리카가 결핍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콜라겐이란 거는 이제 모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머리카락이 얇아진다거나 모발에 힘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피부가 이제 막 노화되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실리카를 먹어주게 된다면 이제 건강하고 건강한 피부 그리고 건강한 모발을 되찾을 수 있겠죠. 실리카는 세 번째로는 이제 알루미늄 제거가 있는데요.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 알루미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알루미늄 캔이나 아니면은 뭐 은박지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약 같은 데에서 포장지도 사용되고, 그리고 화장품에도 또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의 알루미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루미늄을 조금씩 이러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섭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섭취한 것이 이제 몸에 축적이 돼서 어, 알루미늄이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서 축적이 되면은 그 결과로서 최근엔 뭐 알츠하이머도 알루미늄 축적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폐증도 뭐 알루미늄 축적과 관계가 있다. 이 외에도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독성적인 영향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리카가 연구에 의하면 이제 실리카가 이제 알루미늄을 배출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리카를 이제 충분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이렇게 자석처럼 배출하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실리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인데요. 일단 권장 섭취량부터 살펴보면은 이 실리카란 거는 아직 권장 섭취량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미네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외에도 뭐 실리카 외에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수 미네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권장 섭취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섭취 추정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섭취 추정치 같은 경우는 5에서 20mg 정도인데 하루에 이거는 이제 물과 음식이나 그런 거를 좀
그런 걸로 섭취하는 전체의 추정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카가 풍부한 식품을 살펴볼 텐데요. 실리카가 풍부한 식품은 일단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 실리카라는 거는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식물성 그런 식품들에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완두콩. 완두콩은 이제 한 컵당 7mg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당 이제 4.77mg이 들어있고, 이제 현미에는 이제 3스푼당 이제 4.51mg이 들어있고, 그리고 렌틸콩 한 테이블스푼당 이제 1.77mg이 들어있고, 어쨌든 간 이것이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그램 단위인데도, 그러니까 섭취 추정치로 따졌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식품들을 매일 섭취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적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리카 보충제를 살펴볼 텐데요. 실리카 보충제는 대표적으로 홀스테일이라고 하는 어떤 쇠뜨기 풀에서 추출한 그런 보충제가 있어요. 이 보충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알당 실리카 함량은 40mg이고요. 그런데 이 보충제가 어,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쇠뜨기 풀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티아미나제라는 그런 우리 몸의 항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영양소를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그런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을 방해하거나 뭐 흡수를 방해하거나 그런 건데, 티아미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B1을 어떤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B1을 이제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티아미나제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B1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타민 B1 결핍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 만약에 이 보충제를 드신다고 하시면 이제 비타민 B1을 복용하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쇠뜨기 풀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티아미나제가 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념한 상태에서 뭐 비원 보충제를 더 보충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생수, 최고의 실리카 보충은 생수인데요. 이제부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실리카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른 어떤 식품은 양이 너무 적어요. 식품 들어있는 양이 너무 적고, 보충제는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물론 뭐 복용하실 분들은 복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생수 같은 경우는 뭐 부작용도 없고, 어쨌든 간 생수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생수의 그 미네랄을 분석한 표인데요. 요거 지금 17개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생수에 대해서 미네랄을 분석했어요. 실리카 함량을. 근데 실리카 함량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20mg 정도 돼요. 저희 계산해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백산수, 8번의 백산수, 이건 이제 40mg이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2배가 많다, 백산수가. 그래서 그리고 40mg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1리터당 40m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를 계산을 해보면, 바나나, 아까 그 실리카가 풍부한 식품 바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바나나 9개를 먹어야 이제 백산수 1리터를 먹은 그 어떤 실리카의 양이랑 동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그러니까 백산수가 실리카 함량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물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생수들도 뭐 적은 양은 아니에요. 20mg이면. 어쨌든 간에 생수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생수 중에서도 피지 워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수입되는 거긴 한데 물이 좀 비싸긴 해요. 좀 프리미엄 그런 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함량을 분석한 표인데 1리터당 실리카가 무려 93m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백산수보다도 2배 많다. 그러니까 일반 생수들에 비하면 4배 넘게도 많다. 그러니까 상당히 피지워터는 실리카 측면에서 우수한 물이죠. 우수한 물이고 피지워터 1리터를 이제 1리터에 그 들어있는 실리카 함량을 그 바나나로 이제 환산해 봤을 때 바나나 20개 들어있는 실리카 양과 같다. 그러니까 실리카를 보충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피지워터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정수기를 사용을 하시면 어, 정수기 필터에서 이제 안 좋은 물질을 물론 거르긴 하지만 이제 그 실리카도 이제 실리카라는 성분이 원래 수돗물에도 있는데 실리카를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 물만 드시면은 이제 어떤 생수를 먹을 때 어떤 그 실리카를 먹는 그 이점을 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실리카 측면에서 생수도 조금씩은 먹어주는 게 좋다. 그런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실리카는 생수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정수기는 이제 불가피하게 현대인이면 다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수기 사용한다면 가끔씩이라도 생수를 마시도록 하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수기가 있어요, 집에.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정수기를 써요. 그 물을 가지고 다녀봤는데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정수기도 써요. 정수기도 쓰는데 그 생수를 뭐 200에서 1리터 정도는 생수를 마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생수가 뭐 실리카 좀 함량이 높은 거여야겠죠. 조금만 생수를 마실 거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피지워터나 백산수나 뭐 둘 중에 선택해서 마시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 제 어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